내레이션, MC 목소리, 느리고 낮은 톤으로 시작. 그날 나는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앉아있던 곳은 회의실도 고급 아파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곳은 돼지우리 옆 땀과 흙냄새가 섞인 작은 의자였습니다. 잠시 정적.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이 그의 명령을 따랐고 수백억 원의 계약서가 그의 손끝에서 날아다녔던 그 아들이 지금은 찬밥 한 술을 돼지와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음악 서서히 고조. 그리고 그 옆엔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난 며느리. 내 아들은 초라했고 그녀는 빛났습니다. 목소리 조금 높아지며.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리라고. 정적 짧은 침묵.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항상 우리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족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돼지우리 저녁 식사일부. 충격. 그날 아침 바람이 매서웠다. 초봄의 매서운 추위만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어쩌면 불길한 징조였을지도 모른다. 순자는 크림색 코트를 입고 택시에서 내렸다. 맞춤 스카프를 목에 깔끔하게 두르고 있었다. 좁고 잊혀진 시골길의 자갈길에 발뒤꿈치가 찰칵 소리를 냈다. 그녀는 망설였다. 그녀 앞에는 녹슨 철무늬 바람에 아주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너머로는 소박한 돼지 농장이 펼쳐져 있었다. 낮고 축축한 지붕, 축축한 땅에 흩어져 있는 건초, 그리고 가축의 악취가 마치 뺨을 얻어맞은 듯 그녀의 코를 찌를 듯했다. 그녀의 완벽하게 그려진 눈썹이 실룩거렸다. 이건 아닐 거야. 그녀는 휴대폰을 흘끗 보았다.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때 거기에 돼지우리 근처에 웅크리고 있는 형체가 있었다. 플라스틱 사료 용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남자는 해진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바지는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으며 소매는 팔뚝보다 너무 길었다. 그는 부서진 상자 위에 앉아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처럼 밥을 숟가락으로 입에 넣고 있었다. 순자는 숨을 멈췄다. 민우. 남자가 돌아섰다. 그녀의 아들. 하지만 그녀가 기억했던 민우는 아니었다. 다국적 기술 기업의 전 CEO였던 위풍당당한 모습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녀 앞에는 움푹 꺼진 눈과 움푹 들어간 뺨, 그리고 뼛속까지 피로가 새겨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다. 반쯤은 부끄러움에, 반쯤은 겁에 질린 듯 그는 음식 용기를 뒤로 숨기려 애썼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걸음 냄새가 감각을 압도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팔에 여전히 걸려있는 금이 간 손목시계에 닿았다. 그가 더 이상 살지 않는 과거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이게 뭐야?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민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농가에서 지연이 나타났다. 우아한 자태에 심플한 베이지색 바지와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아름다움이 돋보였다. 한정판 디자이너 핸드백이 햇빛 아래 반짝였다. 순자의 눈이 칼날처럼 가늘어졌다. 그거 새 거예요. 그녀는 가방을 가리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은 얼어붙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고에서 발견한 오래된 선물이에요. 순자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며 재빨리 대답했다. 순자는 차분한 표정 아래 끓어오르는 분노로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민우가 돼지우리 옆에서 차가운 밥을 먹는데 어떻게 감히 $1,000짜리 액세서리를 하고 다닐 수 있지?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장면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떠올랐다. 민우의 옷에 묻은 진흙,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냄새. 실패의 냄새, 수치심의 냄새. 한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곳에서 너무 멀어져 버린 삶의 냄새. 그리고 지연은 마치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이 호화로운 모습을 과시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들이 여기 살고 있는 건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다. 조종당하고 있었다. 통제당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심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녀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린 시절 친구이자 지금은 수상 경력에 빛나는 수사 드라마 프로듀서인 영숙이었다. 도와주세요. 순자가 전화 너머로 거칠게 말했다. 뭔가 숨기고 있어요. 제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 주후반 차를 마시며 회의가 있었다. 순자는 인쇄된 사진, 은근한 암시, 사실처럼 포장된 반쪽짜리 진실을 준비했다. 걔가 그 남자를 고립시켜. 전화도 없어. 그리고 트로피처럼 차고 있던 그 지갑도 봤어야지. 그녀가 낮게 말했다. 영숙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회의적이었지만 호기심이 가득했다. 걔가 학대한다고 생각해?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어쩌면 육체적으로. 누가 알겠어?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그쳤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알아. 하지만 내가 뭘 봤는지 알아. 마치 길 잃은 개처럼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 긴 침묵. 그러자 영숙이 속삭였다. 진실을 밝혀내자. 하지만 이 일을 한다면 제대로 해야지. 카메라, 마이크, 위장까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내 아들을 되찾고 싶어. 그녀는 몰랐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때로는 진실이 의심보다 더 추악할 때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은 사랑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한때 왕이었던 당신의 아들이 이제 흙 속 그림자처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연이 결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진실은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몰라요. 2부. 수사를 계속 진행할까요? 제2막. 조사 비가 내리던 그날, 하늘은 회색으로 가라앉았고 공기마저 숨막힐 듯 무거웠다. 선자와 영숙은 SUV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검은색 벤의 유리창 뒤로는 무표정한 촬영팀이 카메라를 조정하고 있었다. 창밖 지연이 고요하게 농장 밖으로 나서는 모습이 보였다. 검정색 코트, 핸드백, 그리고 특유의 침착한 걸음걸이. 저 여자가 오늘 호텔에 갑니다. 매주 같은 시간이에요. 선자가 속삭였다. 그 말에 영숙은 눈을 가늘게 떴다. 남자랑 만나는 거 맞지? 장면 1, 호텔의 만남 카메라는 몰래 따라가고 있었다. 도시 외곽의 고급 호텔. 지연이 들어간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 몇 분 후 키 큰 남자가 등장한다. 정장 차림, 얼굴은 모호하게 가려져 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객실로 향했다. 봤지? 선자의 눈엔 불이 붙었다. 이제 확실해. 그러나 영상 속 지연이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설계도면이었다. 그러나 선자는 그걸 보지 못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다. 장면 2, 갈등의 집 안그날 밤. 몰래 설치된 카메라가 가족의 저녁 식탁을 비추고 있었다. 지연은 지쳐 있었다. 눈가에 깊게 내려앉은 그늘. 민우는 말없이 밥만 뜨고 있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지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뭘 해도 당신은 신경 안 쓰잖아. 민우가 젓가락을 내려놨다.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 말끝이 떨렸다.
둘 사이엔 이해할 수 없는 고요가 흘렀다. 아니, 견딜 수 없는 거리감. 장면 3, 수상한 일기장 며칠 후 촬영팀은 지연의 방에서 비밀 노트를 발견한다. 한 장 또 한 장 넘기던 그들은 소름 끼치는 문장을 본다. 호텔 8시 그와의 약속. 민우가 알면 안 돼. 곧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자유로워질 거야. 이게 뭐야? 영숙이 숨을 삼켰다. 선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젠 확신이야. 저 여자는 우리 민우를 속이고 있어. 카메라 앵글은 지연의 필체를 클로즈업한다. 붉은 잉크, 날카로운 후액.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진실은 지금까지 본 모든 장면들을 완전히 뒤엎을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본 상황, 당신이라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지연은 배신자일까요? 아니면 오해받은 희생자일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파트 제3막, 진실을 이어갈까요? 제3막, 진실 장면 1. 민우의 고백 촬영 스튜디오. 조명이 뜨겁게 내리쬐고 카메라는 민우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춘다. 스튜디오 안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긴장에 휩싸여 있다. 민우는 침묵을 길게 끌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은 그의 손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입을 열었다. 내가 회사를 고발했어요. 스튜디오 전체가 정적에 빠졌다. 그들이 공장을 통해 강을 오염시키는 걸 알았을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책임으로.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이후 나는 모든 걸 잃었어요. 명예도, 자리도. 아무도 나를 채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돼지우리 옆에서라도 정직하게 살고 싶었어요. 화면에는 과거 CEO였던 민우의 사진, 그리고 비를 맞으며 건물을 떠나는 그의 실루엣이 교차된다. 장면 2, 지연. 그 침묵의 안에 이제 카메라는 지연을 비춘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송화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설계 도면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이건 집이에요. 시어머니를 위한 집.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그 사람이랑 호텔에서 만난 건 건축가예요. 이 도면은 새 집이에요. 시어머니가 더 이상 돼지우리 옆에서 사시지 않도록, 따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한 선물. 스튜디오가 또 한 번 조용해졌다. 나는 민우가 병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빨리 준비하고 싶었어요. 저 노트에 쓴 건 모두 그 사람을 위한 계획이었어요. 민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자는 숨을 삼키고 손을 떨었다. 장면 3. 숨겨졌던 영상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가 재생된다. 지연이 건축가와 마주 앉아 도면을 조정하며 회의 중이다. 표정은 진지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구석엔 작게 적힌 문구가 보였다. 순자's 하우스, 선자를 위한 집 스튜디오 안. 모든 시선이 선자에게 향한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막고 눈을 감았다. 민우는 조용히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진실은 때로 오해보다 훨씬 더 아프다. 그리고 그 모든 오해의 무게를 가장 조용히 견뎌온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 장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지연의 진심이 너무 늦게 드러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제네막, 속죄와 화해를 이어서 써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할까요? 제4막, 속죄와 화해 장면 1. 무릎 꿇은 어머니 녹화가 끝난 후 조명이 꺼진 텅 빈 스튜디오. 민우는 침묵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고 지연은 그의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때 선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마디도 없이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어. 모든 걸 다 오해했어. 민우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나는 네가 실패했을까봐,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겁났어. 그래서 지연이까지 의심하게 된 거야. 선자는 두 손으로 민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지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지연아. 너처럼 현명하고 강한 여자를 나는 몰라봤다. 지연은 눈물을 머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면 2. 숨겨진 병. 며칠 후 농장 근처의 작은 의원. 민우는 차트를 들고 앉아 있었다. 지연은 그의 옆에서 무언가를 말하려다 망설였다. 그때 선자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왜 병원에? 민우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엄마, 나 위암이야. 초기지만 이미 수술이 필요하대. 선자의 눈이 커졌고 몸이 흔들렸다. 그동안 왜 말을 안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이 대신 대답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더 빨리 집도 완성하고 싶었고 더 많은 걸 숨기고 싶었어요. 당신을 걱정시키기 싫었으니까요. 그 순간 선자는 아무 말 없이 민우를 꼭 껴안았다. 그녀의 눈물은 민우의 어깨를 적셨다. 장면 3. 가족이라는 이름 계절은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들고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농장 뒤뜰. 지연은 밥을 짓고 있었고 선자는 직접 약초를 다려 민우에게 건넸다. 민우는 안경을 쓰고 책을 읽고 있었다. 얼굴엔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들의 모습은 조용하지만 완전한 치유 그 자체였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지연이 속삭이듯 말했다. 선자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는 우리 셋이 함께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 때론 진심이 너무 늦게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도착만 해준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기적이 된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속죄, 용서, 그리고 함께 울어줄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제 마지막 장, 제 5막, 새로운 희망을 써드릴까요? 제 5막, 새로운 희망 장면 1, 수술, 그리고 깨어난 아들, 서울의 대형 병원, 수술실 앞. 수술등이 꺼지고 하얀 가운에 외과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경과도 좋고 빠른 회복이 예상됩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앉아 울었고 선자는 두 손을 하늘로 모은 채 눈을 감았다. 며칠 후 민우는 병실에서 눈을 떴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부드럽게 흘렀고 침대 옆엔 지연이 손을 잡고 있었다. 그 너머엔 선자가 미소를 지으며 뜨거운 죽을 들고 있었다. 일어났네, 내 아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난 미소를 지었다. 장면 2. 진심의 방송 몇 주 후 방송국. 가족, 오해에서 사랑으로라는 주제로 새 방송이 시작됐다. MC로 돌아온 영숙은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드라마지만 누군가에겐 삶이었습니다. 지연의 헌신, 민우의 양심, 선자의 용기, 그 모든 진실은 영상으로 다시 그려졌고 전국의 시청자들은 눈물을 훔쳤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은 때론 가장 큰 상처가 되지만 결국 가장 강한 치유이기도 하니까요. SNS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이 가족을 응원합니다. 지연 씨 같은 며느리
어디 있나요? 민우님, 꼭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민우의 돼지 농장은 정직한 고발자의 농장이라는 별칭과 함께 엄청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장면 3, 진정한 새 출발 계절은 다시 봄. 선자가 입주한 새 집안 지연이 몰래 준비했던 선자의 집은 하얀 벽과 나무 창틀이 어우러진 따뜻한 공간이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아침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담 너머 손녀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지연은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 이름은 희망이. 민우는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너는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해준 선물이야. 햇살 가득한 마당, 민우는 웃고 있었다. 선자는 손녀를 안고 지연은 카메라로 그 장면을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들은 처음으로 셋이 아닌 넷이 앉아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이제 더 이상 돼지우리 옆에 싸늘한 밥상이 아니었다. 이건 사랑이 만든 식탁이었다. 진정한 회복이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위에 새로운 희망을 짓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희망이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세요.